전 시간에 조동사 이제 1시간 했고요. 그 can하고 may, must 비교하면서 했고, 이제 좀 교재로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요. 27페이지 보세요. 1번에 동사의 종류라고 나오고, 2번에 can, 과거형은 could라고 있고, 1번에 가능, 2번에 추측, 3번에 허가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제 1번을 보세요. 가능의 뜻일 때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동의어가 be able to라고 그랬죠. 근데 be able to 말고 동의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저 조심할 부분이 뭐냐면 be able, 이제 거기 바로 아랫줄 보세요. be able to 동사 원형 옆에 보면 be capable of는 전치사예요. 근데 그 옆에 be equal to라고 나왔죠. 최근에 이런 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 마지막 to가 전사로 쓰였을 경우, 이걸 우리가 착각을 해버리면 be able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부정사라는 표현이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럴 때 그 부정사의 to와 여기 be equal to 했을 때 전사 to를 헷갈려 버리면 그 다음에 나오는 형태가 잘못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구별하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특히나 신경을 써두세요. be able to는 이때 to는 전사 to예요. 그래서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면 안 되고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명사 역할을 하는 동명사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ing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또 동의어 보고 그 다음 줄 be competent to 동사 원형. 그러니까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는지 전사여서 뒤쪽에 동명사가 오는지 이런 걸 꼭 구별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옆에 be within one's ability. 여기 within은 전치사거든요. 뭐뭐 이내에 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능력 이내에 있다. 능력 범위의 안에 있다 이 말이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인데 반대말 보세요. 반대말이 또 완전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완전히 틀이 다른 게 아니고 위에서 나왔던 형용사들 그것에 이제 부정접두사를 붙여서 반대말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휘 공부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거 암기하는 건데 문법이 너무 많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지. 이건 문법이 아니고 어휘예요, 어휘. 수거들. 자, 그래서 하나씩 보세요. be unable to. on 밑줄 쳐요. 그 부정접두사를 밑줄 쳐가면서 들어요. able 앞에 on. 또 옆에 보세요. be incapable of. 여기는 capable 앞에 in 밑줄 치고. 또 옆에 equal의 반대말 unequal.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뒤에 또 to 때문에. 여기 to도 전치사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옆에 have no ability of. 다음 줄 competent의 반대말은 또 incompetent. in 밑줄 치고. 또 옆으로 가서 be beyond one's ability라고 나오죠. 위하고 대조되는 게 be within one's ability거든요. 여기 beyond에다 쓰세요. beyond도 전치사예요. 뭐뭇을 초월하여. 뭐뭇을 뛰어넘어.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떤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다. 능력 범위 바뀌다 이 말이거든요. 능력의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못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뭐 할 수 없다. 의 동의어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여러분들 수고로 암기하고 2번 추측 좀 이따가 추가로 설명할 테니까 그때 듣고요. 3번의 허가. 그 다음에 4번도요. 예문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의문문에서 이건 can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조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의문문인데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면 내용이 과거일 때도 있지만 이럴 때도 있다는 거. 일종의 존댓말이에요. 공손한 표현을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지 해석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마지막이 이제 5번의 관용적 표현이거든요. 이걸 이제 수거로 암기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수거가 있죠. 근데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동의어들도 많고 해서. 아주 중요한 건데 아까 칠판에 적어준 게 마지막에 있거든요. 밑에서 두 번째 줄. so that can이라고 나오죠. 여기 대시 이끄는 절이 바로 결과의 부사절. 그리고 이제 옆에 보니까 동의어들 쭉 나오죠. 거기에는 to 부정사가 들어있는 형태들이 나오죠. 이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반복이 많이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맨 앞에 타이틀만 외우고 처음에 나온 것만 외우고 넘어가도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복습들이 많이 될 테니까 그렇게 암기하고 다음 줄 so that can't 이것도 이제 결과의 부사절 동의어는 to 매우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특히 조심할 게, 지금 총 3가지 종류의 수거들이 나오는데,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앞으로 여러 번 반복이 될 거예요. 다른 단원에서도. 그런데 첫 번째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도, 시험에도 꽤 많이 나오지만, 이 첫 번째는 앞으로 나올 관련된 단원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조동사에서 배우고 이제 진도를 한 바퀴를 다시 돌려야 다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주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여기 관용조 표현에서는 첫 번째 걸 좀 신경을 쓰고 넘어가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하긴 하지만 앞으로 반복이 많이 되니까 첫 번째 걸 꼭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라고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보세요. cannot to 이거부터 암기를 하세요. to는 여기서 부사인데 to 대신에 옆에 쭉 표현들이 있죠. to 대신에 바꿔서도 되거든요. 근데 이건 나중에 외워도 되니까 일단 cannot 다음에 부사 to가 왔을 때 뜻 보세요. 다음 줄의 맨 끝에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거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영작 표현으로도 많이 나오고 cannot to 했을 때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침이 없다. 꼭 암기하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것들은 단순한 동의어들인데 바로 아랫줄은 약간 변형이 되거든요. 뭐냐면 cannot이란 조동사 다음에 over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over라는 접두사가 붙은 동사. 옆에 예를 들어서 overpraise, overestimate 이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적어 놓은 건데 보세요. cannot 또는 can't가 온 다음에 부사 to가 오면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걸 암기하고 그 다음에 to의 동의어들은 나중에 암기하세요. 나중에. 그럼 이것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선해서 암기해야 될 게 지금 말하는 방금 그거예요. can't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이 to라는 부사의 의미를 가진 접두사 over. 그래서 over라는 접두사가 붙어있는 동사. 바로 이게 나와도 여기 접두사 over가 바로 to의 뜻을 대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침이 없다요. 그러면 책에 있는 걸 잠깐 예를 들면 책에 over praise라고 나오죠. 자, 거꾸로 한번 해봐요. praise라는 단어는 칭찬하다라는 일반 동사예요. 칭찬하다. estimate라는 단어는 평가하다라는 뜻의 일반 동사고 estimate. 근데 praise 앞에 over라는 접두사를 붙이면 지나치게 칭찬하는 거예요. overpraise. 매우 칭찬하는 거야. 그래서 과찬하다. estimate 앞에 over라는 접두사를 붙이면 또 이거 매우, 너무나 라는 뜻의 접두사거든요. overestimate 하면 이건 평가하다인데 over를 붙였어. 그러면 지나치게, 매우 평가하다, 과대 평가하다. 이제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raise만 알고 estimate의 뜻만 알면 overpraise, overestimate는 금방 외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can't와 overpraise가 같이 쓰였다. 그러면 여기서 over는 접두사, over는 부사 to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석하라 이거예요. 아무리 칭찬해도, 과찬이란 말 굳이 안 해도 아무리 칭찬을 해도 지나침이 없다. 여기도요. overestimate에서 over는 to라는 부사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cannot overestimate 뜻이요. 아무리 평가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하면 돼요. 자, can은 여기까지예요. 자, 다음에 넘기고요. 28페이지. 관련된 예문은 뒤에 해설편에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설을 해보고 해석해보고 해설하고 대조를 한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은 표시를 해뒀다가 나중에 더 추가로 공부하고 이렇게 하세요. 자, 이제 may라는 조동사 보세요. 1번 허락, 허가, 2번 추측, 3번 가능, 그리고 5번 양보의 부사절, 목적의 부사절. 거기 양보구문, 목적구문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다 부사절이에요. 양보구문 하면 양보의 부사절, 목적구문 하면 목적의 뜻을 가진 부사절이거든요. 기원문, 이건 이제 암기하라고 했었죠. 이럴 때 관용적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4번 의문문에서 may의 과거형 might를 쓰면 또 일종의 존댓말, 공손한 표현이다 라는 거. 그리고 1번을 보세요. may가 해도 좋다라는 뜻일 때 동의어가 be allowed to.
또 allowed 대신에 permitted를 써서 be permitted to. 반대말은 해서는 안 된다. may not, must not, must not. 아까 강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측일 때는 그냥 not만 붙이면 그냥 반대말이 성립이 되는 거고. 그러면 may라는 조동사도 관용적 표현 보세요. 6번. 그 중에 동의어가 종류가 총 4가지가 있거든요. 4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를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 또 아까 전 시간 마지막에 했던 so that 나란히 붙어 나오죠. 목적의 부사절이라고 한 게 그거예요. so는 생략해도 되고 그때 조동사 may를 써요. so that may 뭐뭐 하기 위하여.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줄 may well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서 뜻이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수거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고요. 바로 아랫줄에 동의어 보세요. It is natural. natural 밑줄 쳐봐요. 그리고 뒤에 대절에 should라는 조동사가 있고 괄호가 쳐져 있죠. 또 아랫줄 보세요. natural 자리에 no wonder라고 나오죠. 동의어예요. 여기서 natural이 당연한이란 뜻인데 natural 밑줄 치라고 그랬죠. 옆에다가 뽑아가지고 쓰세요.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여기 내추럴이 바로 뭐냐면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다라고 써놔요.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 자, 이래서 이제 동의어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일단 첫 번째 것만 암기하고 가도 괜찮아요. 동의어는 나중에 암기하더라도. 다음 줄 may as well 동사 원형.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 또 옆에 보면 동의어 있죠. 자, 다음 줄. 이게 이제 목적의 부사절이다 라고 설명했고요. 한 줄 띄우고 다음을 보면 두 번째 수거 있죠. may as well. 그 수거의 확장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may as well과 관련되는 거예요. 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may 대신에 might를 써도 된다라고 나왔고 may as well A as B.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비교되는 내용도 나오니까 A, B를 집어넣어서 이제 수거 처리를 한 거예요. B 하느니 차라리 A 하는 편이 더 낫다. 자, 그런데 이제 옆 밑에 보면 A와 B는 서로 비교되는 내용이 비교가 될 테니까 A라는 내용과 B라는 내용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비교되는 건 반드시 대등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특징 때문에 어쩔 때는 동사 원형, 어쩔 때는 동명사 이렇게 이제 약간 특징이 갈려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구분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하나만 적으세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prefer A to B 할 때 거기 to를 밑줄 치세요. prefer A to B. 여기 to가 바로 전사 to예요. 그래서 B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 오면 안 되고 동명사. 그리고 B랑 비교되는 A는 대등해야 된다고 그랬어. 대등하다고 그랬으니까 A도 B도 동명사가 와야 된다. 이런 거. 이런 데서부터 이제 A, B의 특징의 차이를 일으켜 놓으면 여러분들이 점점 익숙해질 테니까 처음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특징이 되는 것만 위주로 여러분들이 암기해 놓고 나중에 추가로 공부를 하면 추가로 이제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암기하면 하나씩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해서 이제 암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넘어가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29페이지에 must가 3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칠판 설명을 쭉 다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전 시간에 그 전체적인 윤곽을 잡기 위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 한 게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추측용법의 조동사예요. 추측의 뜻을 가진 조동사를 3개를 배웠는데 추측의 뜻을 가진 조동사를 이제 이것만 뽑아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였나 잘 생각해봐요. can이 부정문에서, can이 의문문에서 추측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may의 두 번째 뜻이 추측이었죠. must의 추측의 뜻이 있었죠. 이 추측의 뜻을 가진 조동사들은 뜻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이해를 하고 하세요. 자, 그래서 must라는 조동사를 가지고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해서 나머지 추측용법의 조동사를 한꺼번에 이해를 끝내면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자, 두 문장을 쓸 테니까 비교해봐요.
He must work hard. 그러면 전 시간에 must는 교재도 그렇고 뜻이 3개가 있다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1번, 2번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문장은 must가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필요, 의무로도 해석해보고 추측으로도 해석해보고 하세요. 자, 또 이 문장이 있다고 해요. 여기도 must 다음에 이제 동사 원형 왔죠? 그럼 여기 must도 뜻이 필요, 의무, 해야 한다의 뜻인지 추측의 뜻인지 두 개 중에 어떤 게 자연스러운지 두 문장을 각각 해석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단어들은 그 각각의 뜻을 다 해석을 해봐야 돼. 그래서 어떤 뜻이 더 자연스러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해석에 익숙해져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렇게. 뭐뭐 해야 한다가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여기 must는 동의어가 바로 have to인 거예요. 그런데 주어가 3인칭이죠. 그래서 have의 3인칭 형태로 has to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이게 의무예요. 그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자, 그런데 아래 문장 의무로 해석을 하면 그는 미쳐야 한다. 추측으로 해석해보면 그는 미쳤음에 틀림없다. 추측의 뜻이 좀 더 자연스럽죠? 이때 must가 바로 추측의 뜻이구나.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동사의 뜻이 두 가지가 구별이 됐죠? 추측의 뜻일 때는 잠깐 놔두고 일반적인 이제 뜻일 때 He must work hard. 그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 문장을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 문장을 미래로 고쳐봐요. 이 문장을 과거로 고쳐보고 다른 조동사들도 다 똑같으니까 이걸 대표적인 예로 삼아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해보세요. 이 문장을 과거로 고쳐라. 근데 아까 맨 처음에 조심하라고 한 것 중에 must는 과거형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과거로 만들 방법이 없거든. 단어를 그냥 쓰는 방법 말고는. 근데 must가 의무의 뜻일 때는 동의어가 have to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과거로 고쳐주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을 과거로 고쳐봐라. 그럼 이렇게 하면 돼. He had to. has를 had로 바꿔서 had to. 그리고 뒤에는 동사 원형. work hard. 그는 열심히 일해야만 했다. 이렇게 했으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미래로 써봐라. 그럼 여기다가 조동사 will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 첫 시간에 한 것처럼 조동사는 겹쳐 쓸 수 없다 했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조동사를 대용어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미래로 고쳐라. 이렇게 하면 돼. He will. must 쓰면 안 되고 must의 대용어고 have to. has to. 근데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오니까 바로 have to. work hard. 이렇게 고치면 미래 시제가 되는 거예요. 그는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추측의 뜻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조동사의 뜻은 이렇게 해서 시제를 바꿔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추측의 뜻에 집중해서 해요. 추측의 뜻이 특별한 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측의 뜻만 따로 뽑아가지고 설명하는 거고. 자, 이제 잘 들으세요. 그는 미쳤음에 틀림없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럼 이걸 위에서 하듯이 과거로 한번 고쳐봐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는 미쳤음에 틀림없다. 추측의 뜻이 맞거든요. 근데 과거로 고쳐봐라. 그런데 must는 과거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must를 이용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위의 용법에서는 must의 동의어가 have to였잖아요. 그래서 have to를 사용해서 과거로 고쳤는데, 근데 여기 must는 과거형도 없지, 추측의 뜻일 때는 have to로 바꿔쓸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과거로 쓸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 바로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must라는 조동사는 그대로 써요. 그리고 나서 뒤에 비동사 있죠. 요 동사 원형. 이걸 바로 이렇게 고쳐요. 보세요. have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이 비동사를 과거분사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러면 과거의 의미가 포함되게 돼요.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진 게 추측용법의 조동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내용 mad는 그대로 써주면 되고.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배운 기억이 나는 분도 있겠지만 좀 생소하게 느끼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이 표현이 익숙해져야 돼. have pp.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완료형이다 라고 해서 시제편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바로 이 표현이요. 그러면 must be mad. 그럼 이건 현재의 일 추측. 아래 거 he must have been mad. 이러면 과거의 일 추측. 다시 한번 이렇게 쓰면 지금 현재의 일을 추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금 배운 조동사 뒤에 have pp 이런 식으로 써주면 과거의 일을 추측하는 거고. 자, 뜻 차이는 이렇게 나요. 위에 거부터 그는 미쳤음에 틀림없다. 그는 미쳤음에 틀림없다. 지금 현재 미쳤음에 틀림없다. 근데 아래를 보면 비동사를 have pp로 만들어놨죠. 과거의 일 추측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처리를 하자면 미쳤었음에, 옛날에 미쳤었음에 틀림없다. 요런 차이만 이것과 이것에 넣어주면 돼요. 우리말 해석을 할 때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있다고요. 먼저 이 문장이요.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데 이해가 되나 보세요. 우리말로 접근해요. 그는 미쳤음에 틀림없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말을 듣는 상대방한테 지금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He must be mad. 그는 미쳤음에 틀림없어. 라고 내가 말을 했어. 그는 미쳤음에 틀림없다. 라고 내가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뭘 확신을 하고 있냐면 그 남자가 미쳤다는 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미쳤음에 틀림없다를 말을 풀었으면 나는 확신한다. 그가 미쳤다고. 바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나는 확신한다. 그 남자가 미쳤다고. 이 표현을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말을 한다는 전제를 깔고 내 입에서 he must be mad 이랬어. 그러면 그는 미쳤음에 틀림없다. 그 말이 나는 그가 미쳤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말 뜻으로 이해를 해봐요. 그래서 같은 뜻이 되거든요. 이걸 영어로 쓰면 이거랑 동의어예요. 나는 그가 미쳤다고 확신한다. 잘 보세요. 나는 그가 미쳤다고 확신한다를 영어로 쓸 거예요. 나는 확신한다. I am sure. 뭘 확신하냐면 그가 미쳤다고. 언제 미쳤냐면 지금. He is mad.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이 처음에 할 때는 딱 머리에 와닿지가 않아요. 단순하게 해석만 하다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왜 아랫 문장은 단순하게 이제 뜻이 머리에 안 들어왔을 때 그래요. 왜 아랫 문장은 he가 주어고 I라는 형태는 전혀 언급도 없는데 갑자기 동의어 표현에 왜 이 I가 튀어나오냐. 그건 여러분들이 뜻으로 접근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뜻으로. 방금 우리말 뜻으로 해석해 준 것처럼. 내가 상대방한테 he must be mad 라고 하면 그는 미쳤음에 틀림없다 라고 하는 거니까 결론은 내가 확신한다. 그가 미쳤다고. 그래서 이 말에는 말하는 사람의 확신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바로 이 문장과 이 문장은 뜻이 같구나.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돼요. 또 앞으로 자주 나올 표현이니까 또 하나를 봐두세요. I am sure 대신에 이렇게 바꿔도 돼. 그러면 이걸 또 보는 순간 또 이상해. 왜냐면 계속 주어가 변해요. 주어가 변하는데 계속 뜻은 또 같아. I'm sure를 이렇게 고쳐도 돼요. It is certain. 이런 표현들이 처음 진도를 한번 쭉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진도를 한 바퀴 정도 돌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머리에 점점 와닿는다고. 처음에는 답답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동의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문장 전환이 바로바로 생각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공부를 거듭하다 보면 다 되게 돼 있다고요. 자, 이것도 해석이 이렇게 돼. 그가 미쳤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럼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나니까 확신하는 건 나구나라는 게 자연스럽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이 문장, 이 문장 이렇게 같은 뜻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알았으면 이해가 안 됐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이랬으면 이제 바로 여길 보세요. must be를 must have been 고쳐놓고 뜻은 이거라고 그랬단 말이야. 과거의 일의 추측이다. 그러면 아래 문장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 아까 했잖아요. 그는 미쳤었음에 이 말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였잖아. 그리고 이제 옛날 일을 추측하는 거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걸 직접 해보세요. 지금 이 표현을 이렇게 고칠 수 있다. 이제 여기에 집중해서 해요. I'm sure라는 표현으로. 이걸 이렇게 고칠 수 있다고 방금 배웠으니까 그러면 이 아래 문장은 또 이 sure라는 형용사를 사용해서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라고요. 내용도 여기 적혀 있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이 표현이 과거라고 그랬죠. 이 표현은 현재일 추측이라고 그랬고 이건 과거의 일 추측이라고 그랬고 근데 위를 보니까 여기도 현재고 여기도 현재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해버리면 과거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도 과거 여기도 과거로 일단 고쳐봐요. I was sure that he is를 was로 he was mad. 그러면 이게 답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게 접근한 거예요. 과거의 일의 추측이라고 지금 배웠으니까 주절도 am을 was로 종속절도 is를 was로 이러면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여기서 잘 들으세요. 그는 미쳤었음에 틀림없다. 이 표현이 뭐냐면 내가 상대방한테 he must have been mad 라고 했어. 그러면 그는 미쳤었음에 틀림없다. 미친 건 과거예요. 미쳤었다 이렇게 과거. 근데 미쳤었던 게 틀림없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는 지금이에요. 나는 그가 미쳤었다고 지금 확신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추가해서 적으세요. must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왔을 때는 그냥 현재 일을 지금 현재 추측하는 건데 must 다음에 have pp가 나오면 옛날 일을 지금 현재 추측하는 거다. 옛날 일을 옛날에 추측했던 게 아니고 옛날 일을 지금 추측하는 거야. 지금. 확신한다는 건 지금이야. 그래서 어디가 틀렸냐면 옛날 일을 종속절에다 써서 그는 미쳤었다. 이건 맞고요. 바로 추측하는 건 지금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에요. was가 아니고 am이에요.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가 미쳤었다고 확신한다. 확신하는 건 지금. 위든 아래든 추측을 하는 건 지금. 근데 위에 건 현재 일을 추측하는 거. 밑에 건 옛날 일을 지금 추측하는 거. 그 표현을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추측용법에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추측용법의 조동사만 별도로 뽑아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전 단원이 시제였었는데 이거 기억나나 보세요. 시제의 순서를 4개의 시제는 순서를 외워두라고 했던 게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외워버리라고 했었는데 왜 그랬던 거냐면 이제 지금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기억나는지. 현재 시제보다 한 시제 과거가 2개다라고 그랬어. 하나는 과거, 하나는 현재 완료. 만약에 기억이 안 나 또는 못 외웠으면 지금이라도 또 외워요. 앞으로 계속 또 나오니까. 과거보다 한 시제 과거는 과거 완료. 현재 완료보다 한 시제 과거는 과거 완료.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세요. 그래서 암기해서 바로 어쩔 때 활용을 하는 거냐면 여길 봐요. 과거의 일 추측이라고 해서 he must have been mad 라는 문장을 지금 설명을 했죠. 옛날 일을 지금 추측하는 거다. 그래서 I'm sure 여기는 현재 시제를 그대로 뒀죠. 그리고 종속절만 과거로 고쳤잖아. 이제 잘 봐요. 여기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단순 암기로 끝내버리세요. 주절의 시제가 현재죠. 현재. 현재보다 한 시제 과거는 2개. 과거도 있고 현재 완료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내용으로 과거 쓴 거 맞죠?
바로 과거 대신에 이걸 써도 돼. 주절보다 한 시제 과거는 과거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완료도 있기 때문에 has been 이렇게 써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내용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또 어렵게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내용 이해는 하지 말아버리란 말이야. 그냥 내용 이해는 요 정도까지만 갖고도 충분하니까 과거가 됐다는 얘기는 주절보다 내용이 한 시제 과거구나 라고 해서 과거의 한 시제 과거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했으니까 was도 당연히 맞지만 was 말고 has been 현재 완료도 맞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설명을 자세하게 했어요. 자, 다시 여기 봐요. 이제 추측의 뜻을 가진 조동사들은 바로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이제 의문문일 때는 형태가 약간 변형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응용을 하기로 하고요. 추측용법의 뜻을 가진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왔으면 이러면 이거예요. 지금 현재의 일을 추측하는 거. 현재의 일 추측. 그러면 이건 이제 상대적으로 평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can't나 may나 must 바로 뒤에 요 동사 원형을 have pp로 바꿔봐. 그러니까 여기 동사 원형이 바로 이 자리에 와서 좀 전에 be가 been 이렇게 되듯이 이렇게 되는 순간 이건 뭐냐면 옛날 일, 과거의 일을 추측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방금 했던 must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may라는 조동사가 추측으로 쓰일 때, can이 추측으로 쓰일 때, 그때 뒤에 have pp가 나오면 다 똑같이 이거예요. 자, 좀 더 정확하게 추측의 뜻을 가진 조동사 뒤에 have pp가 나오는 순간 옛날 일을 추측을 하는데 옛날 일을 지금 현재 추측하는 거다. 바로 이 말을 꼭 기억해둬요. 자, 다음 must가 추측일 때는 좀 전에 이런 표현이 있었죠. I'm sure. 또 아까 썼다 지웠던 it is certain. 이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조동사 can't도 의문문의 can도 may라는 조동사도 추측의 뜻으로 쓰였을 때는 이런 식의 문장 전환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책에다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대표격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줬으니까 이 방식 똑같이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추측용법의 조동사들은 교재를 보면서 이런 추가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 있냐면 이제 29페이지까지는 설명이 완전히 끝났어요. 자, 그러면 교재를 쭉 넘겨서 33페이지를 보세요. 33페이지를 보면 제일 아래 추측용법의 문장 전환 그게 지금 이거예요. 1번 보세요. cannot 해서 뭐뭐 일리가 없다. 옆에 바꿔 쓰는 게 it is impossible. 2번 can이 의문문으로 쓰였을 때 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is it. 여기도 의문문이죠. is it possible. may가 추측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it is possible 또는 possible 대신에 probable. 자, 그리고 다음 줄 probably, maybe, perhaps는 다 부사들이에요. 아마라는 뜻을 가진. 그리고 이제 몰랐으면 단어 뜻 암기하세요. probably, maybe, perhaps, 아마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추측의 뜻이 성립되는 거고 마지막에 must, 거기 보면 I'm sure, 방금 배웠죠? 동의어 it is certain. 또 옆으로 가봐요. 동의어 certainly. certainly는 확실하게란 뜻의 부사. 자, 이렇게 해서 추측용법의 설명은 이제 끝이 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동사 3개는 마무리가 됐고 이제 다음 조동사예요. 자, 조금만 더 연이어서 해요. 30페이지 보면 맨 위에 제목에 will과 shall이 나오죠. 이게 우리가 시제편에서 배웠던 미래를 만드는 조동사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배웠던 거 간단하게 복습을 한 다음에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 이제 설명 듣기로 해요. 자, 이제 will과 shall이에요.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릴 여지가 조금은 있으니까 먼저 will하고 shall이요. will하고 shall은 대표적으로 미래를 뜻하는 조동사예요. 그래서 이 뜻일 때 대용어구는 이거예요. be going to.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시제편과 겹치는 내용이에요. be going to 동사 원형. 그리고 시제편에 보면 이것의 동의어들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be due to 동사 원형, be scheduled to 동사 원형. 우리 교재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의어는 여러분들이 추가로 외우고 be going to 뜻이 바로 이거예요. 뭐뭐 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will과 shall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런 게 바로 단순 미래예요. 단순 미래에서 이 단순이라는 건 말을 빼고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 그냥 제일 단순한 형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단순 미래 말고 의지 미래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배웠거든요. 그러면 의지 미래의 핵심만 정리해 줄 테니까 보세요. 의지 미래의 핵심이 되는 부분. 평서문에 2인칭, 3인칭이 주어일 때 shall을 쓰면 그러면 의지 미래라고 그랬어. 잘 생각해 보세요. 배운 거 복습이에요. 평서문에 2인칭, 3인칭이 주어인데 shall을 썼다. 그러면 바로 이거. 말하는 사람의 의지. 그래서 해줬던 예문 두 개가 바로 이거예요. You shall die. 그래서 그때도 공부할 때 이랬단 말이에요. 이 표현의 해석을 외워버리라고. 내용을 이해를 혹시라도 잘 못하겠으면 해석만 외워버리면 공부가 된 거라고. 자, 하나 더. 3인칭일 때 He shall have this book. 배웠던 예문을 그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가급적 그 예문 그대로 외우라고. 예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예문의 뜻을 외우라고. 자, 다음. 의문문에서 1인칭, 3인칭. 그 시제편에서는 우리가 표 그려주면서 삼각형 그려주고 동그라미 그려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핵심만 뽑아서 다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의문문 1, 3인칭이 주어일 때 shall을 썼다. 그럼 이것도 의지미래. 대신 이제 의문문이기 때문에 누구의 의지냐면 듣는 사람의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의지. 자, 그래서 배웠던 예문이 바로 이거예요. shall을 쓰고 주어가 3인칭이야. she. 이러면 이게 바로 의지미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제편에서 배웠던 세 문장을 그대로 또 써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 필기했던 거나 교재를 넘겨서 보지 말고 교재에서 찾아보지 말고 공부가 된 분들은 이게 이제 해석이 기억이 나는지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위에 두 문장은 말하는 사람이 난데 주어를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 이런 뜻이에요. 주어를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 자, 그래서 위에 것, 뜻. 나는 너를 죽일 것이다. 자, 두 번째. 나는 그에게 이 책을 줄 것이다. 그러면 주어가 이 상태가 되잖아. 세 번째 문장. 듣는 사람의 의지를 물어봐요. 듣는 사람의 의지.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이제 이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Shall she come in? 이라고 하면 듣는 사람이 상대방일 거 아니에요. 주어를 이 상태로 만들어 놓을까? 이 뜻이에요. 주어를 이 상태로 만들어 놓을까요? 듣는 사람의 의지를 물어보는 거. 자,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돼요. 그녀를 안으로 들어오게 할까? 그녀를 안으로 들어오게 할까? 그 여자를 들어오게 할까요? 듣는 사람의 의지를 물어보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습은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걸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왜 다시 한번 해줬었냐면 will하고 shall에서 조심해야 될 게 이제부터예요. 미래의 의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will과 shall이 나오면 무조건 미래 또는 조심해야 될 건 의지미래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걸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바로 이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지금. will과 shall은 미래 말고 이런 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불러. 특별하게 중요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will의 특별용법이라고. 뭐냐면 조동사 will은 미래 말고 이런 뜻도 있어. 이런 뜻.
그러니까 미래만을 뜻하는 조동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미래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있어. 주어의 의지를 뜻할 때도 있어요. 주어의 의지. 그러니까 이건 미래는 아니지. 그냥 의지가 들어있는 것 뿐이야. 두 번째, 위의 것을 약간 부정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주어의 고집이나 거절. 근데 이 뜻일 때 특별한 뜻은 없고 그냥 구분만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미래가 아닐 때도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현재의 습관을 나타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게 느껴지는 거지. 미래인 줄만 알았는데 이런 용법도 있구나. 현재의 습관. 그리고 거의 같은 말로 봐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약간 구분을 하거든요. 습성과 경향을 나타낼 때도 있다고. 바로 이 뜻일 때는 뜻을 하나 외우세요. 조동사 will이 4번의 뜻일 때 습성과 경향, 이때는 해석을 이렇게 해요. 뭐뭐 하기 마련이다. 뭐뭐 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will이 미래가 아닌 바로 이런 용법도 있다라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조동사 shall의 특별용법. 이 3번은 전혀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안 중요하면 설명 안 해버리면 되는데 왜 이걸 해주냐면 왜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왜 하냐면 이 설명을 여러분들이 안 듣잖아요. 그러면 조동사가 shall이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의지미래만 떠올라. 그래서 의지미래만 떠올라서 항상 어떤 문장이든 간에 좀 전에 말했던 대로 말하는 사람의 의지, 듣는 사람의 의지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심하라고요. 그래서 shall의 특별용법을 배우는 거예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을 때도 있다 이런 얘기. 뭐냐면 shall의 특별용법은 뭐냐면 어떤 공식적인 문체, 격식을 차리는 표현에다 써요. 격식을 차리는 표현. 그러니까 아주 형식적인 표현이에요. 공식적인 어떤 행사라든가 공식적인 문구에서 그냥 격을 높이기 위한 좀 더 품이 있거나 또는 좀 더 격식 있게 느껴지게끔 하기 위해서 shall을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 shall을 주로 쓰냐면 법률 조문, 영어 법 조문 있죠? 그 다음에 무슨 규칙 같은 거 하는 거, 그 다음에 예언을 할 때 좀 더 품이 있게 느끼게 하려고 그럴 때 shall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shall은 아무런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shall이 전혀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구나. 이걸 알아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어려운 문장에서 shall이 나오면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좀 쉬운 문장에서 shall이 나왔을 때는 이런 의지미래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라. 해서 이제 이런 게 문법 문제로 나오기도 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will하고 shall의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걸 잠깐 요약을 한 다음에 추가로 이 부분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게 교재에 어디 있냐면 30페이지. 맨 위에 5번에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복습이고요. 2번을 지금 추가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will의 과거 would 말고 별도의 조동사 would가 따로 있다고 그랬죠? 또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31페이지 맨 위에 7번. 별도의 조동사 should가 따로 있다고 그랬죠? 그 7번의 should는 별표를 치세요. 조동사 중에 직접 시험에 나오는 건 제일 많이 나온 건 7번의 should고요. 7번의 should에 또 3번 보세요. 3번은 별표를 또 치세요. 이건 모든 문법 문제를 통틀어서 모든 문법 단원을 통틀어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3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should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들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30페이지 6번에 would를 할 건데 would를 먼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위에 5번의 will의 특별용법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거. will의 특별용법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바로 의지, 이런 게 일단 습성이나 경향. 근데 요 용법이 조동사 would에도 그대로 옮겨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걸 잘 활용해서 would라는 조동사랑 같이 공부를 하면 여기 would는 will의 과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연결시켜서 공부하면 공부가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would를 한번 읽어보고 다음 시간 설명 들으면서 이거랑 연결을 지으세요.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했어요.